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6년간의 2000여 건을 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공사계약서 작성 12번째 시간입니다. 제4강잔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누가 하죠? 분양 업무,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업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주체가 누군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관리처분계획이 뭔지, 분양이 뭔지를 설명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공사계약서 내용에 넣을 때 누가 수립하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문구에 집어넣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김민우 변호사가 키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게 되고, 그렇죠? 분양 신청이 끝나면 조합원 분양 신청 결과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관리처분계획은 누가 수립을 해야 되는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수립 시 조합은 시공자와 협의나 합의를 해야만 될까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에 이주 및 철거 등을 하면서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세 번째로 일반 분양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지, 그게 공사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사계약서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조합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가지고 이익을 반영해서 조합의 분담금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립은 조합에서 해야 돼요. 조합이 자기의 수익과 지출을 예산하는 거지, 그 지출 중에 일부가, 그리고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공사의 공사비일 뿐이지, 모든 수익과 지출은 조합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조합에서 하는데, 조합의 임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수립할 정도로 전문지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수립하게 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못한다, 실력이 없다, 그러면 바꿔야 될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시공자는 지금 강의하는 건 공사계약서니까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리처분계획. 자, 관리처분계획의 그 내용 중에 시공자의 관심사항은 공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예산에다가 공사비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가 최대한 관심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사비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짤 때 시공자가 나하고 좀 협의합시다, 합의해야 됩니다 라고 계약서를 자꾸 넣으려는 이유가 자기가 받을 공사대금을 많이 넣도록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3천억짜리 공사로 되어 있다면 중간에 자꾸 올라가다가 공사 도중에 이제 인상시키려고 속셈을 느끼고 있는 거죠. 속셈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3천억짜리 공사 같으면 한 500억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나중에 하면, 예산을 짤 때 공사비 지출액을 3천억으로 짜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항목을 해가지고 예산이니까 좀 여유있게 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3,500을 짜도록 만드는 거죠. 3,500억 원이 되도록.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제27조 관리처분계획, 갑은 공사비 및 사업경비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맞죠? 부족하지 않도록.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갑 또는 갑이 선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수행하되 어른 이에 협조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계약서를 썼으니까 관리처분계획 짤 때 좀 봅시다. 사전 초안을 봅시다. 사업경비가 원리금이 충분하도록 이자 같은 것도 많고 하니까 그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짰는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입주시에 키를 안 준다는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벌어지니까 관리처분계획에 이대로 되어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조항이 이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업무 주관은 누가 하죠? 분양 업무. 분양 업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업무와 일반 분양 업무가 있는데 조합원 분양 업무는 간단해요. 조합원한테 분양 신청서를 받아서 평형때 배정하고 동호수 추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분양 신청서를 주소 일정한 기간 내에 해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원 분양 업무는 조합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분양 업무예요. 일반 분양 업무는 일반인들은 상대로 한 분양 광고를 해야 되죠. 홍보도 해야 되죠. 모델하우스도 건너해야죠. 그 다음에 분양가도 산정해야죠. 분양계약 체결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합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조합이 하도록 돼 있다면 전문 분양 대행업체 많습니다. 분양 대행업체가 많기 때문에 유명한 데를 선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시공자에게 일반 분양 업무를 맡기면서 시공자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들 뭐 분양 대행업체 많이 알고 있고 아니면 당신들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시공자한테 일반 분양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통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28조 분양 업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업무는 갑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은 필요시 갑이 지정하는 협력업체 또는 을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을은 적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 분양 대금을 정할 때 을과 합의해야 한다라는 식의 조문을 시공자가 넣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합의하고 협의하고는 다릅니다. 합의는 둘 사이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가 돼야 되고 협의는 합의를 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다가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시공자는 합의라는 문구를 그래야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합의하고 협의하고 다르니까 이때 시공자의 그 공사계약서 초안이 어느 걸로 들어가 있는지를 명백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 활동하다 이런 게 있죠.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을의 상호 및 을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을은 사용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갑은 브랜드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신축 아파트 브랜드는 시공하는 건설사의 그 네임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레미안, 푸르지오, 꿈의 그린, 서밋 뭐 이런 분의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분양 대행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할 경우에도 우리 서밋 뭐 대우 서밋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표하고 로고하고 다 집어넣어야 돼요. 홍보 적자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을은 이에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 을이 직접 할 적에는 이런 내용이 필요 없죠. 자기가 시공자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이 이렇게 표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령 해설집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되고 동영상 강의는 매일 저녁 8시 15분에 올리겠습니다. 김조용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알림 해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